볼까요? 예. 예, 여기 수사를 해가지고요. 수사를 해가지고. 예, 검사가 이제 여기서, 공소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소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기소. 네. 불기소 처분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에서 가면 공소 제기, 예, 그 다음에 수도반 불기소 처분인데, 만약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력 해당성이요. 구성력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까지 갖추면 뭐가 되는 거 범죄가 성립하죠. 이러면 이제 범죄 성립이에요. 네. 여기 구성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성까지 갖추면 범죄 성립인데 수사를 열심히 보니까 이것이 없는 것 같다 이거죠. 뭐 어떻게 한다고요? 혐의 없으면 한다고. 혐의 없으면 처분. 예. 그 다음에 위법성이 없어요. 위법성이 없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위법성 조각서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이런 것들은 피의자 승낙 이런 것들은 위법성 조각되죠. 위법성 조각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여러분 이제 경찰 가면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경찰 형사법상에 일반 사법경찰관이 수사 정결권이 있어요. 근데 수사 종결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로 사건을 갖다가 거기 서류는 송부해요. 송부하면 90일에 반환시켜주죠. 네. 그 서류 송부해야 된다니까. 서류 송부할 때 혐의 없음인가 그다음 이런 건 죄가 안 되면 죄가 안 돼. 죄가 안 되면 이렇게 한다고요. 죄가 안 돼. 그다음에 책임 조각서요. 책임 조각서 뭐가 있어요? 형사 미성년자, 강요된 행위. 심신상실 이런 것들은 책임 조각됩니다. 또 죄가 안 되면요. 네. 이런 거라고. 근데 범죄 성립합니다. 범죄 성립해요. 범죄는 성립하고 그 다음에 성립했는데 소송 조건이 결여돼요. 소송 조건. 소송 조건이 결여된다. 또는 형면제 사유다. 그때는 이제 일단은 공소권 없음입니다. 공소권 없음. 예. 공소권 없음. 예. 예, 근데 범죄 성립하고요. 성립하고 그다음에 소송 조건도 갖췄어요. 갖추었어. 네. 그럼 범죄 성립하고 소송 갖추게 되면 뭐였어요? 공소제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소제기 안 하고 근데 뭐냐면 안 하고 우리가 기소 편의주의예요. 그래서 너는 초범이니까 한번 봐줄게. 좀 경미하구나. 봐줄게. 나이가 어리구나 봐줄게. 그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범죄 성립하고 소송 갖췄기 때문에 공소제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봐주는 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걸 기소유예라고 불러요. 기소유예. 예, 기소유예. 예. 기소유예는 범죄 성립해요. 범죄 성립한 걸 전제로 하고요. 소송을 갖추고 있어요. 그게 기소유예예요. 그럼 방금 전에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는 것은 혐의 없으면 처분해야지. 기소유예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성력 해당성이 없어요. 그럼 혐의 없으면 해야 돼. 처분. 기소유예 한 어떤 사람이 나 이번 사건 기소유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너 범죄 성립하구나. 근데 거기 너 예를 들어서 잘 봐줬구나. 너 초범이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약간 경미했거나 잘 봐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혐의가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소유예를 했다는 것은 어느 기본권이냐 그 말이에요. 그 기본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기본권? 평등과 행복주권이에요. 평등권과 행복주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네, 평등과 행복주권입니다. 네. 재판받을 권리 침해 그럼 틀려요?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에요. 이번 여러분이 우리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는데 거기 검찰 항고를 갖다가 고소인 고발을 하고 피의자 못하는데 검찰 항고 검찰 나온 것은 재판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은 그거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재판받을 권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평등 행복주권 침해입니다. 출제가 만약에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그럼 틀려요. 네. 그렇게 바꿔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은 금융실명법입니다. 예,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요구했다가 포인트 요구했다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융회사는 여러분이 은행 생각하시면 돼. 은행에다가 거기에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근데 이건 위반이다. 왜 위반일까 그 말이에요. 써놓을까요? 착오송금.
거기 나오면 빨리 차고송금 생각해, 차고송금. 여러분이 만약에 전북은행 통장이 있어, 전북은행 통장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 돈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와서 입금돼서 1,000만 원. 그럼 궁금하죠.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돈 들어올 일이 없는데 1,000만 원 들어왔어. 그럼 전북은행에다 전화하겠죠. 나한테 여기 몇 시경에 전북은행을 통해서 내 전북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누가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욕을 하게 되면 처벌한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 같으면 당연히 어째요? 여기 차고송금인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알고 자겠죠. 거기까지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행동자유권 침해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여러분이 이번 사례 왔을 때 그 요구에다가 포인트를 주면 돼요. 요구. 비밀 조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벌해요. 그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요구하는 거 그 말이에요. 요구하는데 애 없이 이걸 금지하고 처벌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도 금융거래 비밀을 보장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도 충분하는데 너무 과잉하게 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과잉금융치 위반해서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4번 볼까요? 18세 미만 당구장 출입금지 나와 있습니다. 18세 당구장 출입금지인데 거기는 두 번째 줄 합력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연령 제한한 당구장에. 그래서 거기는 보시면 당구장 영업자에게 18세 미만 출입자 금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이다. 영업자 동그라미 영업자. 당구장 주인 그 말이에요. 당구장 주인한테는 거기 직업의 자유 문제이고 평등권이라는 말은 당구장 주인한테 평등권은 어디에 평등일까요? 탁구장은 안 그러는데 당구장만 하냐 그 말이에요. 왜 당구장만 그렇게 금지 두냐. 탁구장이라도 당은 안 걸어도 그래서 평등권 문제 되는 거고요. 18세 미만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18세 미만자는 행복주권에 대해서 침해이다. 18세 미만은 행복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당구 치고 싶은데 못 치니까 행복주권이죠. 스포츠 즐길 권리, 행복주권. 그 다음 볼까요? 근데 18세 미만 노래 연속 출입 금지는, 거기에, 침해가 아니다. 이제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는 약간 거기 환경 특성 때문에 18세 미만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합헌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보호자와 같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건 위반 아니에요. 5번 경조기간 중 주류 점택금 약간 설명했죠. 경조기간 주류 되게 예를 들어서 친구라든가 친정 왔을 때 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료라든가 이걸 제공하는 것은 어느 기본권이라고요? 행복주권 문제라고. 그래서 주류 접대금지인데 거기서 포인트 뭐냐면 거기 1번 행복주권에 포함되는 행동자유권의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다. 그래서 그 기본권은 행복주권에서 발생한 행동자유권이 보호 영역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합리적 범위 안 체크합니다. 합리적 범위 안이라는 개념도 여기는 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 말이에요. 이 법이 여기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가정은혜 참수입했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기에 주류 등 그 음식물 접대는 처벌하는 거예요. 접대는 처벌한다고. 참 이상한 조문이죠. 근데 가정은혜 참뜻이 뭐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이 말이 뭔 말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뭐 부모 장례식인데 친구가 왔거나 또 결혼식에서 친구가 왔어. 또 친척들도 왔어. 그러면 저기 만약에 양주를 대접했어. 그럼 그 위반이야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어디까지 합리적 범위 내고 어디를 벗어나게 합리적 범위 벗어난 거냐. 또 가정의 참뜻이 뭐냐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명확성을 위반이다 그 말이에요. 처벌하는데 어떤 사람 처벌하냐 말이죠.
만약에 친구가 왔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왔어. 만약에 결혼식에. 그럼 그 양주를 내왔어. 그럼 그거 처벌해야 돼, 말해야 돼. 어디까지 됐을 처벌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합력범을 벗어난 것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어디까지 합력범을 벗어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행법정주의, 이게 명확성 원칙입니다. 명확성 원칙 위반이에요. 명확성 원칙 위반해서, 일반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 2번 합력범위 아니라는 개념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반형 일반 행동 자유권 침해한다 그 말이죠. 명확성 원칙 위반해서 일반 행동 자유권 침해한다. 일단 일반 행동 자유권 문제라는 게 보호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그 말이죠. 네. 가정의 참투의 비추도 써놓으면 좋아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위반입니다. 가정의 참투의 비추가 무슨 말인지 합력 범위가 벗어난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네. 가정의 참뜻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합력 범위를 벗어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걸 명확성 원칙이라고 불러요. 명확성 원칙 200 그 말이에요. 네. 명확성 원칙 200. 네. 네, 공정거래법에서 법연사실 공표명령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나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가 그 말이에요.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한테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 자, 법 위반했다. 이건.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인데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적정 규제 및 공정 거래하는 법률이에요. 법률이에요. 예. 사업자 단체는 쉽게 말하면 회사. 그럼 과거에 그러면 뭐 KT라든가 SK라든가 LG 플러스나 LG라든가 이 3사에서 거기 고객한테 상품을 갖다가 거기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하고 마음대로 가입시켜놨어. 마음대로 가입시키고 돈을 마음대로 빼갔어요. 이제 그게 적발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법을 위반해서 사실 공표 명령 내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표 명령 하게 되면, 거기, 뭐, 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 가입자 몇 명한테 어떤 사람 가입해서, 얼마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 명령인데, 이 공표 명령 할 때, 과거에 이제 주요 일간신문 뭐 3개사, 뭐, 조중동이라든가 3개사라든가, 그래서 일면 3면 사이에다가, 글자 크기는 몇 포인트로, 글자 수는 몇 개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라고 공표 명령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깨알 같은 글씨로 내놓겠죠. 쫙 뒤에다가 안 보인다 내놓고,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고, 돋보기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표 명령 할 때는 과거에 그렇게 합니다. 글자 크기는 얼마나, 글자 숫자는 몇 개 이상을 하고, 사실을 하라, 사실.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하는 거. 여러 가지 위반이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은 사실 문제는 양심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 양심의 자유 제한은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를 제한 자체는 아니에요. 당연히 침해도 아니겠죠? 여기 제한 자체, 양심의 자유 제한 문제는 아니라고. 근데 공표 명령이 뭐냐 하기 싫은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요? 거기 일반 행동 자유권이 있죠. 일반 행동 자유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갖다가 제한하고 침해예요.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건 침해다. 귀사는 만약에 KT다. 귀사. 그럼 뭐예요? 회사니까 뭐예요? 인격권. 그래서 인격권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인격권. 인격권을 갖다가 제한하고 침해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여기 뭐냐면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에요.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고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고. 그다음 네 번째는 진술 거부 침해고요. 다섯 번째. 여기는 1번은 해당 안 되고요. 2, 3, 4, 5 진술 거부 침해입니다. 위반 내역이 4개 있죠, 그러니까. 진술 거부 침해다. 양심의 자유 영역은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양심은 어떤 인격적, 도덕적, 가치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 난 양심적 공범이다. 그래서 이거 양심 문제는 아니다. 사실 하라고 사실.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육하 원칙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나중에 좀 공부하는데 좀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 그 말은 양심의 제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일반 행동의 자유권과 명예권이 침해다. 명예권이 인격권 여기서. 명예권이 인격권입니다. 명예권이죠. 여기 인격권이라고. 그래서 일반 행동 자유권, 자유권. 그 다음에 인격권. 인격권은 제한이고 침해입니다. 또 안 나왔는데 뭐 또 침해라고요?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고요. 진술권 침해고요. 나는 다 여기서 각각 나옵니다.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고, 그 다음에 진술권 침해고요. 여기도 한 20번 출제됐을까요? 20번 이거 법에 대한 분표 명령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속 나와요. 여기서 또 나옵니다. 무죄 추정 나오고 진술권 나오고 양심에 가서 나오고요. 네. 양심 제한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사실 문제는 양심이 아니에요. 됐어요? 네. (7번) 미교 수용자 면회수를 갖다가 주 2회로 제한한 군 행정법 시행령 동그라미. 시행령인데 법률에 근거 없이 명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령 근거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3조 2항 및 여기 75조 위반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적용된 침해되었습니다. 법률 원칙 위반이겠죠. 그러니까 법률 근거 없다고요? 법률 원칙 위반이 되겠습니다. 예. 8번 헌의빙자 간헐죄입니다. 헌의빙자 간헐죄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목적 정당성 조차 없다고 했어요. 그 키워드에 목적 정당성 조차 없다. 그래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이러한 법률을 정한 경우에 형벌 규정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목적 정당성 인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정당성 조차 없다. XXXX 헌의빙자 간헐죄요. 헌의빙자에서 간음한 거예요. 여성이 너무 유아시 여성을 갖다가 좀 지적으로 약간 떨어진 사람을 생각한 이 법조문 자체가 여성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남성처럼. 근데 여성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뭐 생각이 없는 여기 약간 어린애 같은 그런 것을 취급해서 이 법률 자체가 그래서 자체가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 정당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네.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인한 것으로서 여성도 자기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서 위반이라고요. 네. 거기 나오죠. 왼쪽 페이지 끝에 보여. 여성을 유아시했다. 유아시라는 말이 뭐예요? 어린애 취급했다고요. 생각 없는. 초등학생, 여성을 갖다가 초등학생쯤 생각했다고. 유치원생쯤 생각한다고요. 여성도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법조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 정당조차 없다는 거예요. 유아시란 말이 뭐 유아시. 유아, 어린애처럼 했다 예요. 네. 2009년도죠. 2009년도. 2009년도 헌재 결정내요. 네. 그러니까 2009년도인데 이것이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죠. 16년, 17년 했는데 우리 사회가 참 뭐냐면 그때까지 이런 법조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벌 조항이.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대학 들어갈 때 거기 대학교 1학년 때 법학 결혼 시간에 나이 많은 교수가 거기 한 70인가 먹었을까요? 그때 그 교수가. 근데 그 법학 결혼 첫 시간이에요. 그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첫 시간이니까 기억이 남아. 저렇게 쭉 앉아있는데, 그 교수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법학결론입니다. 근데 일단 법학결론 책인데 그분이 쓴 책이었어요. 근데 엄청 오탈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놀랐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책이 엄청 좋은 책이죠. 근데 그 교수가 쓴 책인데요. 엄청나게 우리 봐도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그 일제 때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그때 그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법도 안 맞고 뭐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틀린 글자가 많을까. 그것도 또 우리가 이제 책을 사는 것이죠. 그 책을 다 공부하는데. 첫날 첫 시간인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방금 이 범죄를 얘기하는 거. 헌의빙자 간음죄. 우리가 이제 처음 들었죠. 헌의와 간음죄 얘기하면서 세상 이런 법이 있다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잘못이 없죠. 그래서 일단 대학 교수가 나이 먹은 그 사람이 첫 시간에 막 그렇게 심하게 막 시발시발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때 내가. 그래서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 범죄가.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99년, 몇 년가였고, 이게 2009년도에 이것이 유언결정 나요. 이거 범죄도 아니고 범죄. 그러니까 그 사람 그래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쵸? 그 교수는. 이게 범죄도 아닌 범죄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처벌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간통죄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 간통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간통죄가 5번째 가서 없어진 거예요, 현재 가서. 4번째 건 합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범죄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가 순응하기 때문에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있어야 당연하다고. 근데 그래서 간통죄도 마찬가지, 거기 유형규제 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것이 계속 제도가 시행되거나 그러면 약간 고정관념적으로 그걸 갖다가 인정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좀 위반이다라고 처음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네, 이것이 혼인 빙자 간음죄입니다. 혼인을 빙자해서 거기 남성이 여성한테 접근해서 혼인 안 하는데 혼인할 것 같이 말하면서 거기 성관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혼인 빙자 간음죄 그 말이에요. 결혼 의사 없이 그 말이에요. 혼인 빙자 간음죄. 음행의 상습 없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이 범죄 내용입니다. 이건 목적 정당성도 있다 없다 그 말. 그게 포인트라겠어요. 네. 됐습니다. 간통죄는 뭐라겠어요? 간통죄는 이것은 이게 혼인빙자 간음죄는 목적 정당성도 없는 거예요. 간통죄는 이거라겠어요. 이건 목적 정당성 있어. 뭐 혼인의 순결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정조무라든가 성풍속이라든가 이건 간통죄. 이거 혼인빙자 간음죄. 됐어요. 이거 혼인빙자 간음죄예요. 뭐 정당성도 없다. 하나씩 숙지해야 돼. 지금 정도는 이제 그렇죠? 네. 아까 9번 설명드린 거군요. 9번. 네. 예, 서울광장 통행제지. 서울광장 통행제지. 예. 예, 제한된 기본권이 아까 차벽 설치로 서울광장은 통행을 못하게 한다. 일반인들 통행할 때 차벽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본권이 지금 제한됐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권이냐? 일반동 자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거주 유전 자유금 틀려요. 거주 유전 자유는 보십시오. 거기 첫째 줄에 생활 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의 선택과 변경을 보호하는 기본권이 거주 유전 자유입니다. 그래서 서울광장은 청구들의 생활 중심지 볼 수 없고 서울광장 출입 및 통행이 생활 형성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 유전 자유 보호에 해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 제지 행위는 거주 유전 자유가 제한을 볼 수 없다. 거주 유전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됐습니다. 중요하고요. 곡물 이용권 나온 아까 설명했죠. 곡물을 사용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복주권에 포함되는 청구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으나 행복주권은 포괄적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청구권에 속하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곡물 이용할 권리가 청구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행복주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광 영역에 관한 청구권은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이죠. 됐습니다. 청구권 아니다. 네. 일반 행동 자유권 영역이라고요. 마지막에 일반 행동 자유권 영역에 포함되는 거고요. 가로 2번. 서울광장에서 통행지의 정의는 불법 폭력 집회 방지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일부 인정되나 일반 시민의 통행과 여가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조치는 극단 조치는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었던 상황에서 필요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덜 제한적인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 점, 시민이 입은 실질적 불이익의 공익보다 큰 점에서 법이 균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OOXX예요. 써나요? 화살표는 꼭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화살표는 꼭 과잉금지 원칙 위반해서 일반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 9번에다 별 표시하시고요. 한 거기 20번 출제돼서 2, 30번. 과잉금지 원칙 위반해서 일반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 일반 행동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유전 자유 문제다 OX, X. 그 다음에 청구권 영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이건 자유권 성격이다. 됐습니다. 네. 아까 10번 했죠. 치과 전문의 자격증 입법 부작위는 두 개. 예, 그건 평등권까지 행복주권, 직업의제 평등권 침해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아까 행복주권도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평등권도 판단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임대차 존속기간 20년을 제한한 민법은 거기 마지막에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계약의제를 침해다. 여기 계약의제 여기 있어요. 계약의제 일반 행동 자유권 여기 있고. 민법상 임대차 기간인데 20년으로 돼 있어요. 임대차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뭐 창고라든가 빌려서 쓰고 차임을 지급하는 게 임대차예요. 우리 임대차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상가권 임대차. 그러면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거기 해당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민법으로 가요. 네. 주택은 봐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상가 건물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는 이쪽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주택도 아니고, 주택은 사람이 사는 게 주택이에요. 주택도 아니고 상가 건물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 민법 적용을 받아요. 근데 임대차 존속기간 20년이라고 말이죠. 일반 임대차죠. 일반 임대차는 여기 20년이다. 기간이 20년이다. 그럼 봐봐요. A라는 사람이 여기가 창고가 있어. B라는 사람이 좀 창고를 이용하면 좋겠어. 그래서 A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 창고 건물 좀 빌려 쓰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겠어요. 그러면 이걸 임대차인데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해요. 근데 B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3년간 쓸고 3년간 나 거기 빌리자 그래. 그러니까 A가 그러냐면 아니 민법 보니까 20년이다 그 말이에요. 법대로 20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3년만 쓰고 싶고 이 사람도 그래. 3년만 쓰자고 그러니까 3년도 해주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왜 못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굳이 법이. 그래서 이것은 일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중에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계약의 자유. 그냥 내가 계약하고 싶은 대로 내 창고를 갖다가 내가 3년 쓰게 하고 5년 쓰게 하고 뭐가 문제 국가가 왜 국가가 그걸 관여를 해요? 안 그래요? 둘이 여기서 합치한다는데요. 3년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 근데 민법 뭐요? 20년 하라 이거 20년. 나 3년 필요한데 A도 괜찮다는데 빌려준 사람도 3년이면 괜찮다는데 왜 법은 20년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위반이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과잉금리 원칙 위반해서 계약의자를 침해한다. 계약의자는 어디예요? 계약의자는 일반 행동 자유권. 그래서 계약의자요, 뭐죠? 계약의자요. 네. 침해이다. 침해이다 결란다라고 있어야 돼. 침해이다. 여기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